10일 지극히 행복한 기분으로 남쪽 여행에서 돌아오는 도중 비에르는 이전부터의 계획을 실행했다. 그것은 벌써 이럭저럭 2년 동안이나 만나지 않고 있던 친구 볼콘스키한테 들려려는 것이었다. 보구차로보 마을은 초원과 전나무, 자작나무의 숲과 이미 벤 것도 있고 아직 베지 않은 것도 있었다. 넓은 들로 덮인 그리 아름답지 않은 평평한 고장이었다. 지주의 저택은 한 길을 따라 똑바로 뻗어있는 마을의 맨 끝에 있었다. 그것은 가득히 물이 괴여있는 새로 판 연못 옆에서 돛그루의 큼직한 소나무가 섞인 작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연못가에는 아직 풀도 나 있지 않았다. 저택은 광과 두 서너 채의 부속 건물과 마구간과 목욕탕과 별채와 반원형의 정면을 가진 아직 건축 중인 큰 석조 가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집 둘레에는 새로 정원이 꾸며져 있었다. 담과 대문도 아직 새롭고 튼튼하였으며 처마 밑에는 두 대의 소방용 펌퍼와 녹색으로 칠한 통이 놓여 있었고 길은 반듯하고 다리는 난간이 달려있고 튼튼했다. 이러는 곳마다 빈텀없는 정확함과 경영에 능한 흔적이 서려 있었다. 마침 지나가던 하인들이 주인은 어디에 있느냐는 비에르의 물음에 대해 연못 바로 옆에 서 있는 아담한 외딴 채를 가리켰다. 늙은 하인 안또는 비에르를 마차에서 부축해주고 안드레이 공작이 집에 있다고 말하고 깨끗하고 조그마한 현관방으로 안내했다. 비에르는 베츠러부르크에서 친구를 마지막 보았을 때의 화려했던 생활 상태와 비교해보고 이 조촐하고 조그마한 집의 검소함에 놀랐다. 그는 아직 소나무의 향기가 풍기는 석회도 바르지 않은 조그마한 객실로 걸음을 재촉하여 들어가서 그대로 앞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안토니 발끝으로 앞질러 달려가서 문을 노크했다. 응, 뭐야? 하고 날카롭고 불쾌한 목소리가 들렸다. 손님이십니다. 하고 안토는 대답했다. 조금 기다리시게 해. 그리고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렸다. 비에르는 빠른 걸음으로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좀 늙어 보이는 안드레이 공작이 눈살을 찌푸리고 나오는 것과 딱 마주쳤다. 비에르는 와라 그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안경을 들고 상대방의 볼에 키스하고는 가까이에서 친구를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이건 정말 뜻밖이군. 잘 왔네.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비에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놀란 것처럼 눈을 떼지 않고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의 내부에 일어난 변화가 그를 놀라게 했던 것이다. 말은 부드럽고 입술에도 얼굴에도 미소가 담겨 있었으나 그 눈초리는 죽은 듯이 생기를 잃고 있었다. 그 자신은 분명 친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 눈에는 기쁘고 즐거운 빛을 띌 수가 없었던 것이다. 별로 여의었다거나 안색이 나빠졌다든가 어른 티가 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눈초리와 이마 위의 작은 주름이
오랫동안 무엇인가 한 가지 일만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피에르는 잠시 그것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것이 야릇하고 마음에 걸리고 서먹서먹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오래 떨어져 있다가 처음으로 만났을 때 언제나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야기는 오랫동안 일정한 화제에 머무르지 않았다. 더 오래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그저 간단히 묻고 대답하고 했다. 마침내 화제는 이미 단편적으로 이야기됐던 것, 과거의 생활, 미래의 계획, 피에로의 여행, 그 사업, 전쟁이니 하는 등등의 문제 위에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처음에 피에로가 안드레이 공작의 눈초리에서 알아챘던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듯한 기운 없는 표정은 지금 피에로의 말을 들으면서 띄고 있는 미소 속에 더욱더 짙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피에르가 과거와 미래에 관한 환희를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을 때 유달리 그것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마치 피에르의 말에 공감하고 싶으면서도 도저히 그런 기분이 될 수 없다는 것 같은 태도였다. 피에르는 안드레이 공작 앞에서는 자기의 행복과 선에 대한 감격도 공상도 희망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어쩐지 신뢰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자기의 새로운 비밀, 공제 조합적인 사상, 이번의 여행으로 특히 갱신되고 고무된 사상을 공작 앞에서 토로하기가 쑥스러워졌다. 그는 철부지아이처럼 보일까 두려워 애써 자신을 억제하고 있었으나 빼째로 시대보다 훨씬 훌륭한 피에르가 된 것을 빨리 친구에게 알리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요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는지 도저히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자신의 변화에 스스로 놀랄 따름입니다. 그렇군. 그 이후 우리는 무척 변했군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하고 피에르는 물었다. 당신 계획은? 계획?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반문하는 것처럼 되풀이했다. 내 계획 말인가? 이러한 말의 뜻에 놀라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거듭 되풀이했다. 그래 보다시피 지금 건축 중이야. 내년쯤 완전히 이사 올까 생각하고 있지. 피에르는 안드레이 공작의 늙어 보이는 얼굴을 말없이 골똘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하고 피에르는 말하기 시작했으나 안드레이 공작이 그것을 가로막았다. 아니 내 이야긴 해서 뭘 하나. 그보다도 이번 여행에 관한 것과 자네가 소유지에서 한 모든 일에 대해서나 얘기해 주게. 피에르는 이번 개혁에 자기가 관계한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숨기려고 노력하면서 자기가 영지에서 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피에르가 한 일은 모두 오래 전부터 다 알고 있는 일이라는 듯이 몇 번이나 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 쪽에서 먼저 이야기해 버리고 흥미를 가지고 듣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에르의 이야기 때문에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듯한 눈치까지 보였다.
비에르는 이 친구와 마주 앉아 있는 것이 어쩐지 쑥스러워지고 괴롭기도 했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실은 여보게 하고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그도 분명히 손님과 마주 앉아 있는 것을 괴롭고 거북하게 느끼는 모양이었다. 나는 여기서는 거의 노영이나 다름없이 지내고 있어. 다만 잠깐 검사를 하러 왔을 뿐이어서 말일세. 이제 곧 누이한테로 돌아갈 생각인데 자네를 우리 집사람들에게 소개하겠네. 아니 자네님이 안면이 있었지 하고 그는 이젠 분명 아무런 공통점도 갖고 있지 않은 손님의 마음을 끌려고 말하는 것이었다. 식사를 끝내면 가기로 하고 지금은 잠시 내 집이라도 둘러보게나.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서로 별로 숙친하지 않은 사이처럼 정치상은 웃으며 서로 아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식탁이 준비될 때까지 그 근처를 산책했다. 안드레이 공작이 다소 활기와 흥미를 보이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만 지금 착공 중인 저택과 건물에 대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건물의 발판 위에서 비에르에게 미래의 저택 안의 배열을 한창 설명하다가는 갑자기 말을 끊었다. 이런 건 하나도 재미가 없네. 식사나 하러 가세. 그러고 나서 가세. 식사를 하는 동안 이야기는 비에르의 결혼 얘기에 미쳤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정말 무척 놀랐네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비에르는 이 이야기가 나오자 언제나처럼 얼굴을 붉혔다. 그러고는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기회를 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시다시피 그것은 완전히 끝나버린 일입니다. 영원히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물었다. 영원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아십니까? 결투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렇군 참. 자네도 결투를 해봤다는 거로군. 단 한 가지 내가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자를 죽이지 않고 끝났다는 겁니다. 비에르는 이렇게 말했다. 어째서?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흉악한 개를 죽인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잖나.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지 않나?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물었다.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것은 인간이 결정할 일이 아냐. 인간은 언제나 잘못 생각해왔고 앞으로도 잘못 생각할 거야.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은 인간이 옳다느니 옳지 않다느니 하고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만큼 심한 건 없어. 옳지 않다는 것은 곧 남에게는 악이란 것입니다. 하고 자기가 여기에 온 후 안드레이 공작이 비로소 활기를 띠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를 지금과 같은 인간으로 만든 원인을 속속들이 털어놓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므로 비에르는 잠옷 만족함을 느끼며 말했다. 그러나 남에게 악이란 것은 뭔가? 누가 자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었나? 악이라고요. 악이라고요. 비에르는 말했다. 자기에게 어떠한 것이 악인지 누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모두 알고 있지. 그러나 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악을 남에게 시킬 수는 없어. 자기의 새로운 인생관을
모두 피에르에게 피력하려고 하는 것처럼 안드레의 공작은 차차 활기를 띠면서 말하였다. 그는 프랑스어로 말했다. 나는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악은 다만 둘밖에 몰라. 그것은 양심의 가책과 병이야. 이 두 악을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야. 이 두 가지 악을 피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산다. 이것이 현재의 나의 모든 깨달음이야. 그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기 희생은? 하고 비에르는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만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의 생활을 망쳐버렸습니다. 겨우 지금에 와서야 나는 남을 위해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에서 고쳐 말했다. 겨우 지금에 와서야 나는 인생의 행복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금방 말씀하셨던 것을 정말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